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약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저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약국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약사님, 제가 손발이 되게 저린데 좋은 약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저림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 없이 무작정 약을 추천해 달라고 하셔서도 안 되고요. 저를 포함한 약사분들 역시 디테일한 파악 없이 막연하게 마그네슘제, 혈액순환제, 비타민 B12 등을 일단 드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저림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하여 알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에 의한 경우인데요. 본인도 모르는 약물 부작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정 이뇨제 복용 시 초기에 저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산병 약으로도 많이 쓰이는 아세타졸라마이드 성분의 이뇨제의 경우입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신장을 통해서 칼륨의 배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할 경우는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저칼륨 혈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사지마비감이라든지 저림, 통증, 근육 쇠약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라든지 키위, 고구마 등을 섭취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 일부를 복용했을 때도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혈제 또는 기미억제제로 사용을 하는 약이죠. 도란사민 캅셀의 복용 시에도 부작용으로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장, 갑상선, 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들은 인체의 전반적인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죠. 이런 기관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저림 그리고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담을 올 때면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등의 혈액 관련 부분은 물론이고 신장, 갑상선, 간 등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까운 병문을 방문하셔서 간단한 피검사라든지 소변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원인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을 시에는 다시 오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들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세 번째, 순환 부전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혈관의 수축력 저하 또는 탄력 저하 등의 혈관 문제나 또는 심장 및 간 기능의 이상 등으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소 부위에 허혈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저림이라든지 감각 저하, 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도 부종이나 하지중압감 등이 주 증상이지만 심할 경우에는 혈액의 저류로 인해서 부풀어 오른 정맥이 주변의 근육이나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경련이나 저림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인 레이노 증후군에서도 손가락 또는 발가락 끝이 하얗게 또는 청색으로 변하면서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말초혈관의 수축이 그 원인이고요.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와 같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평소 손발을 따뜻하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혈액이 탁한 경우입니다. 당뇨나 고지혈증 등과 같이 혈액이 정상과 달리 찌꺼기가 있거나 탁한 경우에는 말초로의 혈액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말초신경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는 미세혈관에 혈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경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저림, 통증, 찌릿함, 시림, 그리고 감각 이상 등등인데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저림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이런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디스크, 흉곽출구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등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위를 지나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리면서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부위의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 년 전 디스크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당시 오른쪽 발이 너무 저려서 심할 때는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기도 했어요. 이런 경우는 병원 치료뿐 아니라 꾸준한 스트레칭과 관련 근육 강화 운동, 예를 들면 수영 등을 병행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을 포함한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 전반적인 대사의 균형이 무너진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저림, 마비, 근육 경련, 감각 이상, 그리고 피로감, 잦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네랄제는 영양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평소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지는 않는지 또는 과음을 자주 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위산 억제제 복용의 경우에도 미네랄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도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인데요. 신경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빈혈, 감각 이상, 피로감, 그리고 저림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부족할 일이 잘 없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2 부족 또는 결핍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뇨약 중 메트포민 성분을 복용 중인 자, 그리고 채식주의자의 경우, 위산 분비가 저하되는 노인분들, 위산 억제제 장기간 복용 중인 분들, 그리고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만성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B12의 흡수나 저장에 문제가 발생해 그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여성 호르몬제 복용 시 생길 수 있는 혈전 또는 색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데 저림, 마비,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잦은 두통 등을 경험한다면 일단 복용을 중지하시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고령의 흡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림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부분만 정리를 한 것인데 제가 모르는 다양한 원인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림에는 누가 이게 좋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따라서 특정 영양제를 복용할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관련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